네, 매주 수요일에는 사연관의 더블 체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증권방송에서 매일같이 여러 종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세아입니다. 네, 디테일사 오늘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방송에서 언급됐던 종목들 4개로 추려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동훈 아나텍을 제시를 했고요. 이 증권방송에서는 남해화학, 그리고 H증권방송에서 KH바텍, M증권방송에서는 포스코 ICT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H증권방송의 추천주죠. KH바텍을 먼저 체크해 볼 텐데 26일에 갤럭시 Z 폴드 4 시리즈가 또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한 번 더 주목을 받았고 부품주도 한 번 더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과연 일단은 9월에 또 아이폰 14 출시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Z 폴드 4 시리즈가 얼마나 흥행할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는데 부품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글쎄요. 일단은 사전 판매에서 97만 대, 한 주간에 97만 대 판매가 됐는데 사실 제가 좀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떨어져요. 저는 한 100만 대를 훌쩍 넘기는 수치가 나와야 좀 감흥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폰 14이 지금 다음 달에 출시가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대기 수요가 7억 대가 넘는 관계로 유통업체들이 굉장한 선급금을 지급할 정도로 인기가 폭발 중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가격도 굉장히 고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의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폴드 같은 경우에 가격을 전작과 동일하게 가져가요. 이게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결한다라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수익을 포기하더라도 일단 시장 확대에 주력을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이긴 합니다. 물론 플립 쪽은 약간의 단가 인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폰은 높은 가격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확실한 매니아층 이런 쪽들이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가지고 구매를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 의견 주신 거 보면은 폴더블 스마트폰의 외장인지 쪽을 생산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포인트고요. 내장인지 쪽에는 파인테크닉스가 있어요. 근데 인적 분할한다고 지금 거래 정지가 올라오는 도중에 이제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이제 외장인지 쪽에 이런 KH바텍 그리고 S코넥 같은 업체들이 있을 것 같고요. 갤럭시 시리즈가 다음 달에 이제 130여 개국으로 출시를 확대하면서 얼마나 많이 팔릴지 이런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폰 14의 글로벌 대기 수요 이런 것들과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게 겹치면서 조금 판매에 대한 우려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 힌지가 800만 개 이상 출하될 것이다 라고 이제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상반기에는 합쳐서 200만 개 수준이었어요. 이 전작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인기도가 좀 시들해지면서 당연히 공백기는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4분기에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은 힌지 800만 개로 3분기에 매출이 대폭 증가했다가 또 그게 피크아웃의 우려가 바로 발생이 됩니다. 4분기부터 줄어들고 1분기, 2분기에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실적이 굉장히 높게 형성될 때 잠깐 반짝했다가 이게 곧 사라지는 효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좀 우려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뭐 독보적인 입지를 폴더블에서 구축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작년에 보게 되면 연간 출하량 800만 대를 출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글로벌 폴더블 시장이 900만 대였어요. 그럼 800만 대라고 하면 거의 90%의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가지고 가면서 혁신을 또 만든 거죠. 새로운 형태의 폼팩터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그 시장에서 선두권,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올해 그리고 내년에는 양상이 약간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폴더블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조사 업체인 카운터, 포인트 리서치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글로벌 시장 규모가 1,600만 대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한 73%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90%대에서 80% 내외로 좀 작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경쟁자들이 뛰어들면서 그만큼 시장을 뺏기는 가운데 오히려 가격도 인상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들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조사기관에서 또 나온 통계를 보게 되면은 $800 이상의 고가 스마트폰이죠. 약간 프리미엄급인데 이런 스마트폰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가져가는 게 19년도에는 꽤 높았어요. 한 23%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이 수치가 8%로 급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 폰에서 더 이상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택을 그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좀 안타까운 사실이 통계로 드러났고요. 대신에 애플은 76에서 91%로 점유율을 확 늘려버렸어요. 네, 그만큼 이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충성도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입증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대당 단가가 가격을 동결시킴으로써 이런 벤더 업체들의 힌지 부품도 하락할 것 같아요. 오히려 시리즈는 더 높아지는데 하락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코넥이라는 업체와 약간 외장인지 쪽은 이원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내장에 디스플레이를 접거든요. 그쪽은 단독 공급입니다. 그런데 이원화가 되는 부분들도 약간의 매출 하락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3분기 매출 피크 이후에 4분기 이후 급감될 실적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멀리 보기에는 조금은 불안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먼저 KH 바텍에 대해서는 동상이몽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갤럭시 Z 폴드 4 시리즈 아무래도 뭐 97만 대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지만 워낙에 아이폰의 지금 교체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것만 7억대라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점유율 쪽에서 애플에게 상당히 지금 밀릴 것 같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KH 바텍 먼저 체크해 봤고요. 두 번째 더블 체크해 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증권방송에서 냈던 남해화학인데요. 최근에 아무래도 또다시 농업이나 비료 쪽에 이런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이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남해화학이라고 하면 이제 마켓 쉐어 1위를 가져가고 있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들어보면은 글로벌 식량 보호주의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식량을 무기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물가가 상승하면 비료 수요의 증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비료 업체 중에서는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글로벌 최대 비료 업체인 야라 인터내셔널이라고 있어요. 이쪽에서 화학 비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에 대해서 생산을 대폭 감축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이 암모니아라는 게 요소 그리고 질산암모늄 같은 비료 쪽에 핵심 원료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원자재 가격이 빵 뛰어버리면 당연히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비용도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생산을 줄이는 게 기업 입장에선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 암모니아에 또 생산하는 주 원료가 천연가스와 공기예요. 뭐 공기는 많이 널려 있죠. 하지만 천연가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LNG 가격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면서 계속적으로 경제 보복에 대한 보복을 또 가스 쪽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당연히 또 암모니아 생산 비용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원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환경에 야라 인터내셔널이 놓여 있다. 라는 부분들이 암모니아를 줄이게 된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 설비 용량의 35%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아니에요. 지난 3월에 보면은 이미 전체 용량의 45% 수준까지 감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원가 부담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한 번 더 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비료 가격을 좀 자극하는 요인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일단 단기적으로 탄력은 받았어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도 자리를 굉장히 잘 줬습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이 120주선 자리에 갈 때 그냥 사면 되는 포지션이 됐었죠. 그리고 15,000원에 매도하면 되는 이런 박스권의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도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120주선에 횡보하다가 장대 양봉으로 지난주에 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누구에 의해서 들어왔느냐? 여기 화면 보시면은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가 작정하고 올렸죠. 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때 외국인들의 행보는 어땠느냐? 그동안 매도해오던 3억, 4억의 매도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거 암모니아 생산이 줄어들면 비료 가격 올라갈 텐데 마켓쉐어 1위인 업체에 대해서 왜 도대체 매도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예전만큼 그런 급등락, 원자재가의 투기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는 그런 구간은 아니라고 봐요. 일단 뭐 FOMC 쪽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예전과는 좀 양상이 다르다고 보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 매도가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제는 이렇게 가파르게 가격을 올렸었던 투신과 사모펀드까지도 각각 10억씩 매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일단은 매수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돌파했었던 121선도 일단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닥권 10,000원권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는 좀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남해화학도 아무래도 비료주 관련주가 요즘에 다시 또 주목을 받으면서 궁금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우선은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도 6거래일 연속으로 팔고 있고 어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추천했던 동은 아나텍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차트를 보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목표 주가로 13,000원 제시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참 어느 자리에서 따라잡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네.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이거 뭐 차트만 보면은 거의 뭐 태조 이방원에 속한 종목 네. 같죠? 네, 그런 종목인데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 동은 아나텍이라는 기업은 세계 최초로 지금 이게 주가가 올라간 배경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세계 최초로 타액을 이용해서 당뇨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런 주가의 탄력성이 생기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순히 개발만 했으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런 시장 환경에서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던 배경에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유럽의 당뇨 학회, 굉장히 큰 학회예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이런 학회에서 논문 발표가 채택이 됐어요. 이 기업에요. 이 기업이 이 어떤 바이오라던가 신약, 헬스케어 이런 쪽들을 오래 해온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센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자회사를 통한 기술 개발을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결실을 보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너무 선반영이 크게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네.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 학회가 9월 19일에서 23일까지 유럽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종목이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것도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자리는 뭐 정확하게 좋습니다. 5,300~400원대 자리에서 2021년과 쌍바닥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박스권 상단으로 주가 탄력 받아서 가면은 한 12,000원 정도가 보이기는 해요. 근데 13,000원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 전에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한번 매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내용적으로는 혈액보다 진짜 100배 정도가 묽어요. 타액 같은 경우에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 수치 측정을 위한 센서 기술을 확보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은 이제 OIS 쪽하고 햅틱 드라이버, IC 칩 이런 쪽이었어요. 매출이 성장된다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이슈들이 있기 전까지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연간으로 봤을 때 햅틱이라던가 이런 쪽들이 좋아야 되는데 매출액의 변동이 크게 없어요. 그리고 2017년도부터 21년, 5년 동안 봤을 때 매출액은 소폭 증가한 때가 2020년, 그리고 영업이익 흑자 냈던 때가 딱 한 번입니다. 네, 23억, 20년도에 낸 이후로는 21년도에 대규모 적자 전환을 또 했죠. 158억의 영업 적자가 났고요. 507억의 매출액으로 매출액도 상당히 크게 감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팹리스 아날로그 반도체 회사인데 이 기본업에서 실적들이 제대로 나오고 있지 못하다라는 네. 부분들이 가장 불안한 요인들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런 이슈들로 주가가 올랐을 텐데 아마 이 이슈가 바로 상용화 이런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일단 올해 1, 2분기에도 적자 행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요. 8억과 35억을 내면서 상반기에만 지금 43억의 적자가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290% 달하는데 유보율은 188%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부채 비율 계속 올라가고 지속 증가되고 유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자본 총계 이런 부분들이에요. 지속 감소되면서 2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145억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의 자본금이 88억입니다. 이게 적자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자본 잠식의 우려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결국에 자본 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어지면은 이게 자본 잠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재무 상태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적자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잉여금이 바닥 상태로 가고 있는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의 기업이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다 보니까 자금을 계속적으로 업을 이어나가려고 하면은 조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월 27일 날 20억 규모의 전환사채, 50억 규모의 3호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 결정을 공시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런 공시가 나올 때 자금 조달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라는 목적을 잘 보셔야 돼요. 뭐 기업 인수라던가 이런 쪽들이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운영 자금, 그건 기업에 돈이 없다는 겁니다.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당뇨학회 이슈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추가 상승 12,000원까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기업 본질, 본업의 내용들이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업에 대한 우려, 부채 비율에다가 실적 부진까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지금 거의 뭐 이런 호재죠. 어떠한 맞아요. 이슈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오른 바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동상이몽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본의 아니게 세 종목 모두 동상이몽 의견을 맞아요. 제시해 주셨네요. 저희가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잠깐 남아서 A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더블체크에 나오셔서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 네. 수익률이 또 괜찮은데요. 최고가 기준 수익률 S에너지가 33%대, LG이노텍 등등의 종목들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한번 AS 간단하게 부탁드려 볼까요? 아무래도 그럼 태조 이방원에 들어있는 S에너지 한번 해볼게요. 네. 본업이 이제 태양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S퓨얼셀이라는 수소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6월 22일 정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제 21선의 지지는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게 지지를 못 받았잖아요. 못 받고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어디까지 내려왔죠? 12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좋은 매수 기회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광을 본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한화 솔루션 같은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크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태양광 산업 자체가 커진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 기업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결국 에너지원 다변화 차원에서는 발전 산업 쪽에서 수소도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왔죠. 7월에 꽤 많이 줬습니다. 중순부터 말까지 주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파동들 생기면서 일단 매물대에서는 한번 또 막혔어요. 5,100원대 뚫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렸으나 결국 21선을 기점으로 해서 조정들이 나오지만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올 때는 다시 한 번의 또 매수 기회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시장에선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종목과 사랑에 빠져서 계속 들고 가시면 안 돼요. 약간의 트레이딩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 정도에서는 한번 내가 한 50% 비중을 줄였다가 가격 떨어지면은 비중 같은 금액으로도 더 늘려서 살 수 있네. 이런 식으로 조금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에너지 체크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또 52주 신고가 종목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적절한 수익 실현도 하고 나중에 또 빠졌을 때 좀 더 비중을 늘려보자라는 말씀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미국 주식 처방